여러분들 지금부터 아이윈 플러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할 종목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시점에 탈출을 타진해야 하는 시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격받을 내용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재무적 성장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재무적 성장 등급. 자, 이거는 재무적인 저평가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업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성장하든지 아니면 정체하든지 폭락하든지. 자, 이거는 정체하기 시작하면 언젠간 이렇게 폭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B등급이고 C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400개 기업 중에 100개밖에 되지 않는 재무적 성장 등급 A등급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직접적인,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재료 투자를 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첫 번째는 파급력,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아이윈 플러스의 기술이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기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테마로 엮인 종목이고, 하지만 재무제표가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자,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뭐예요? 소수의 기업이 부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적자를 지속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도 가끔씩 뭐를 만나서 테마를 만나서 상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기회를 좋은 시점에, 최대한 기법상의 좋은 시점에 탈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원으로 21억을 만들 제목이 되는 거고, 계속 붙들어 잡고 본전까지 찾겠다라고 한다면은, 안 좋은 기업이 튀어오를 때 적절한 시점에 손실을 줄이지 못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5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손실은 몇 퍼센트? 마이너스 50%. 자, 근데 이 5천만원을 다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1000%를 다시 벌어야지, 100%를 벌어야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자,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 본 건 몇 퍼센트? 마이너스 90%. 근데 1000만원을 1억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그렇죠. 1000%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제1의 투자 원칙 뭡니까? 원금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원칙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금의 안정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재한 가치보다 저평가된, 인트리식 밸류보다 언더에스티메이트 된 저평가된 종목의 안전마진을 충분히 갖추고, 혹시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자본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잠식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뭐 해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환사채로 자본 구조만 바뀐다. 자, 그래서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 피자 한 판이 1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반씩 쪼개서 50원에 판다고 한들 이 기업 자체가 커지고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본 구조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자를 쉼없이 몰아치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도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연간 임대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내 부동산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파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에 내 돈을 넣으면은 자 적자를 보는 기업에 자 아이윈 플러스가 무조건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자를 보는 기업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반등을 줄 때 그때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그 탈출 시점을 제대로 찝지 못하면 그 배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계속 이 종목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은 다 결국은 뭐예요? 핵심은 내재 가치보다 내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적자를 계속 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10,000원을 넣었는데 다음 연도에 9,000원 되고 다음 연도에 8,000원 되고 그거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받고도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내가 돈을 받고도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매년 내 돈을 깎아먹는 자산을 시스템을 사는 거니까. 이거 적정 가치가 계산이 불가한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영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자 계속 내 재산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기업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R&D나 M&A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거를 캐파를 확장시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일일이 다 답사하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너무 고평가됐다. 그냥 적자 보는 기업 사지 말자. 이렇게 그냥 필터링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근본이죠. 아니 우리가 회사를 입사하려고 그러는데 기본금은커녕 내 돈을 조금 달래요. 자기 회사 일도 좀 해주고 돈도 좀 달라 그래요. 그럼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적자 보는 회사가 턴어라운드 됐다. 이게 호재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성장을 해야지 칭찬을 받는 거지. 맨날 성적 꼴찌 하다가 등수 한 개, 두 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생색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 재료 자체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네. 하단의 연락처로 탈출 대응 전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살펴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상용화 말은 거창한데 관련주는 테마로 엮인 거잖아요. 이미지 센서 패키징 분야는 저는 이런 부분이 돈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왜 돈을 못 벌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난립을 하게 될 돈이 되면 난립하는 그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다른 구글의 어떤 저 보시게 되면은 아이온큐는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있는 대장주로 꼽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은 그냥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저는 저평가된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를 만났다면 그거는 뭐 ROA로 미래 실적을 측정하든 PBR이든 퍼든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다 뜯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된 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안전마진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오히려 더 보유하라 그럽니다. 왜? 어차피 내 떨어져도 하방이 있으니까 틀려도. 근데 이거는 한번 배가 떠나가면은 돌아오지가 않는 양자 기술은 뭐 옛날에도 나온 내용이고 2년 전, 3년 전에도 나온 내용이고 그냥 뉴스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은 양자 관련된
100일조가 뭡니까? 앞으로 양자역학으로 10경 전망, 1해 전망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자, 저는 이제 차갑게 기술적 분석상의 탈출 타점을 최적화된 변곡점은 잡을 수 없겠지만 최적화된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자, 탈출 대응 전략을 강구하실 분들께서는 자, 아래의 연락처로 자, 탈출 대응 전략이라고 자, 지금은 상한가기 때문에 뭐 말릴 수 없죠. 점상을 갈 수도 있고 상한가 가면 더 올라가는 게 거의 통상이에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단기 수급은. 하지만 그 파동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둠칫 두둠칫 하면 그때는 그래도 이 정도만한 뉴스가 없는 건 맞아요. 뉴스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마주는 각별히 테마성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이 물고기 잡는 방법도 배우고 이 단타 급등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면서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탈출 대응 전략이라고 아래에 문자로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이렇게 100만원으로 21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 5번, 10번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100번 봐도 알 수가 없어요. 4086번을 5년간 테스트했을 때 1641일 테스트를 했을 때 100만원의 원금이 21억으로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스캘핑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다. 여기 주식 급등주 추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콜렉트에 제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자, 키움 검색기 가지고 뭐 상한가가 나온다 뭐다 하면서 이미 상한가 간 걸 찍어 놓고 위에다가 아무 검색기나 검색식 써 놓고 그거 모자이크 처리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 드린 것이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조건만 아시게 되면은 다음날 급등할 종목을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수 조건식과 매도 조건식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종목당 매수 비중과 최대 보유 종목은 몇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목표가를 잡고 언제 손절할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최소 보유하고 얼만큼 최대 보유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단기 투자는요,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매수 종목을 필터링을 우선순위로 어떤 종목을 필터링을 할 건지 1차 필터링 어떤 종목을 할 건지 2차 필터링 어떤 종목 중에서 어떠한 조건의 종목을 또 필터링하고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얼만큼 보유할 것인지 손절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알고리즘 메커니즘 없이 투자를 진행하면은 물론 이 검색기로 뽑아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최적화된 극대화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백테스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검색기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새롭게 검색기를 만들어냈느냐. 자, 이거는 시가를 자, 어제 종가상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들이 종가에 잡아야 되는데 젠포트에서는 그 당시에 시가 매수밖에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종가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을 다음날에 잡아야 되는 엄청난 불편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급등주는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급등주는 여러분들 급등주는 5선을 타고 5일선 보통 우리가 21선 이렇게 6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5선을 타고요 가파르게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더 가파르겠죠. 자, 더 스티프하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으면 이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급등주는. 근데 이제 종가상에 잡았어, 내가. 눌림목에. 달리는 말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에 시가 갭을 주거나 아니면 점상을 하거나 운 좋다면 점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눌림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잡더라도 시가에서 이게 마이너스 2%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렇게 시가에서 눌림목을 주고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는 방식은 아침부터 그냥 갭으로 띄우고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급등주들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일봉, 분봉, 주봉 다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시세는 전체 100% 보유 구간 중에 10에서 20%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고 일본 기준으로는 다음날 시가에 갭을 주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가에 그 종목을 발견을 했으면 그 종가부터 다음날 시가까지 오버나잇을 하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컨덴스된 에너지가 다음날의 시가에서 갭으로 떠갖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자살행위입니다.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역추세에 내가 비중을 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비중이 거기 실리면서 역추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알파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가에 엄청난 종목을 발견해냈는데 그럼 오버나잇 되는 구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에 점상을 하거나 갭상을 하거나 갭으로 띄어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거를 종가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콜렉트해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100만원으로 자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옵니다. 자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오죠. 자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종목 수익, 4종목 손실, 18종목 수익, 7종목 손실 마감, 14종목 수익, 9종목 손실 마감.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매매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지만 좋은 손익비와 좋은 승률로 먹는 거를 더 늘려나간다면 그걸 꾸준히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유명한 트레이딩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100만원으로 1억 못 만드는 사람은 1억으로 100억 절대 못 만듭니다. 자 돈부터 먼저 거시기 전에 내가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메커니즘 알고리즘 로직을 알고 있느냐와 그걸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원이 21억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면 21억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이 부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에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어느 정도 자본의 규모를 제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단기 투자는 어느 정도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좋고 1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21억 되기 전에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계속 이제 20억으로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쵸 유동성 문제 때문에 더 자산을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10억 이내의 개인 투자자들 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리스크할 수 있다.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전부 다 사야 되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전부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자 쉬운 예로 워렌 버핏이 뭐 150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있어. 옐로우 칩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살려고 하는데 내 자산의 1000분의 1만 넣어도 그 기업에 다 사버려요. 시가총액을 다 사버리게 돼. 그러면은
싸게 사는 게 불가능이죠. 왜? 호가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가총액을 살려고 하는 순간 그냥 계속 점상해 버리겠죠. 파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자, 돈이 적어서 투자해서 부자가 못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모르는데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복복리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니 21억이 아니라 2억, 아니 2천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옳다면 여러분들께서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검색기 여러분들이 한번, 자, 물고기를 잡고, 자, 물고기를 여러분들께서 나는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배워보시면서 일치월장 하실 분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변동성 돌파 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밴드값, 1분봉 밴드값 시초가에 잡아서 종가까지 시세를 극대화하는 단타 매매, 스캘핑부터 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서 더 이상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익을 거두지 않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시는, 그 맨발의 혼이 군단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자, 아래의 연락처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요? 네, 급등주라고 아래의 연락처로, 자,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